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고요. 남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은 자고로 서울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21세기가 20년 넘게 흐른 지금도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수도권으로 몰릴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만성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 안토는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저 멀리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 우리 남해님의 생각을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남해님은 소위 말하는 이 수도권에서 살게 된 지 얼마나 되셨고, 살면서 이 수도권이라는 곳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토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살짝 역막살이 껴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옮겨 다녔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막살로 인해서 안산에 정착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는데요. 네. 시골이던 그 뭐 수도권이던 근데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시골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정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옛말에 뭐 수도권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 하는데 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깍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꼭 같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냥 사바사다, 사람 바이 사람이다. 오히려 시골에 더 깍쟁이들이 많은 경우도 보셨나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네. 아마 옛날에 다큐멘터리 혹은 뉴스에서 네. 시골 사람들 텃세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또 심지어 그 배경이 남해더라고요. 생각. 외지인에 대한 어떤 네. 배척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척, 그쵸? 거의 뭐 미지에 대한 공포,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 문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이 수도권에 왜 자꾸 사람들이 몰리는지, 이 집중화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시계를 196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죠.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필요로 했고, 그 중심이 바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였는데요. 아무래도 행정 시스템, 교통 인프라, 노동력 밀집이라는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공장도, 기업 본사도, 그리고 대학도 하나둘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수도권의 모든 기회를 몰아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짚어볼 부분은 바로 교육과 의료, 문화 인프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학만 하더라도 상위 20개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뭐 서울대라든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등 이 지방에서 수능 잘 본 학생도 좋은 대학, 소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병원, 이런 의료 인프라인데, 이 빅5 병원이라고 하죠.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는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서울로 가야 한다 라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 공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기회의 밀집지가 된 것 같습니다. 남해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그 체감은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도 9호선, 뭐 GTX인가요? 네. 네, GTX라던가 GTX ABC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뭐 영화관, 뭐 공연장, 한 뮤지컬 공연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수도권에 좀 몰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각 지방에서는 광역시 말고는 거의 가지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한 문화 공연 예술장들이. 아, 광역시요? 시도 아니고. 예, 광역시까지 가야 됩니다. 예, 광역시 수준까지 가야 돼서 뭐 문화적인 인프라도 뭔가 조금 지방이랑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까지 살았었던 곳 중 제일 큰 곳이라고 하면 그 여기 안산 제외하고 광주광역시인데, 광주광역시랑만 뭐 지하철 노선만 비교해도 광주광역시는 이제 막 27년까지 2호선까지 짓는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사람이 했었던 말인데, 옛날에 정약용 아시나요? 네, 정약용 유명하죠. 네, 정약용이 그 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때는 한양이었겠죠? 한양이라고. 네, 한양에서 벗어나지 말라. 왜냐면 그 한양 문 밖에 몇십 리만 지나가도 뭔가 한양과 다른 원시 사회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미개한 사회. 조금 세게 말하면 미개한 사회가 펼쳐져 있고, 그 당시 때도 그런 거는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별실길에 끊어져도 뭐 서울 밖에 나가면 뭐 문화에 대한 안목이 떨어진다느니, 아니면 뭐 별실길에 올라도 그 집안의 힘이 쇠락하더라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좀 벗어날지언정 수도권을 벗어나지는 말라 라고 하는 당부의 내용이 있었다고는 하거든요. 자식들의 어떤 인생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정약용은 또 여러 군데는 많이 유배를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정약용은 또 유배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서울에서 벗어나지 말라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해님 본인은 아무래도 이동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 올라와서 사시는 걸 볼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분야가 하나 있다면 뭘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교통을 예로 한번 듣고 싶어요. 제일 큰 게 교통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지하철이 좀 잘 돼 있고. 지하철 잘 돼 있고. 근데 본인은 차를 갖고 계신 상황이라서 크게 체감은 안 될 것 같은데. 서울 갈 때는 저도 지하철 타니까요. 아, 네. 서울 갈 때는 제가 말한 교통은 딱 지하철까지만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고 또 서울 차 끌고 올라가 보니까 길도 생각보다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동하는 차량에 비해서 도로가 좀 약간 좀 좁은 경향도 좀 있고요. 서울시 도심 안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이 조금 낫긴 한 것 같은데 차가 없어서 그런가. 좋게 보면은 이제 그냥 차 없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는 돼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함도 체감을 하셨을 것 같네요. 그쵸. 러시아워라고 하는 뭐 출퇴근 시간 겹치면은 뭐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한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문화적인 부분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문화적인 어떤 그 체감? 좀 격차가 이 정도가 있구나라는 것도 있을까요?
문화적인 격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근데 지방에 있었을 때 네.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이렇게 어디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가는 스타일은 아니시다 보니까. 예, 그건 뭐 이제 수도권 올라오고 나서 저번에 뭐 경기도 미술관이었나요? 네, 네. 네, 경기도 미술관 같이 한번 가보고 아, 뭐 국립중앙박물관 요즘 핫한 그쪽 한번 가보고. 아, 그런 거면은 뭐 사실 그거는 약간 개인차가 있으니까 거기는 크게 어떤 격차가 느껴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하고 또 격차가 느껴지는 건 집값이 또 격차가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아무래도 월세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네. 지방의 이 정도 수준의 보증금 월세와 네. 수도권에서의 보증금 월세 차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집값 이런 인프라 쪽은 수도권이 좀 열악한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아무래도 주는 돈에 비해 뭐 집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수요와 공급에 기인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났는지는 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간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실패도 짚어볼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고 한 적은 있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있었습니다, 사실. 1982년도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해서 이런 법도 만들었고요.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이전 등을 여러모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는데 규제를 하긴 했지만 명확한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 보고 서울 말고 충청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기업에 필요한 인재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문화시설 혹은 뭐 병원 시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충청도 이제 세종시로 이제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거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 관습 헌법상 수도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죠. 이로 인해서 이 수도권 이전이 좌절되었던 것도 지금 2025년도의 시점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이 더욱 커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GTX ABC 노선이 구축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생활권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방의 정부 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해당 기관만 분산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사람과 일자리 같은 이런 경제의 핵심 요소가 제대로 분산되는 것은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지방으로 눈길을 좀 돌려보면 좋겠는데요. 지방, 조금 더 깊숙이 말하자면 시골에는 이제 거리에서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폐건물들이 눈에 항상 밟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지방, 아무래도 남해 출신인 남해님께서는 고향이 그쪽에 가깝다 보니까 더욱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남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지방 소멸의 어떤 심각성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방이 소멸해 간다는 건 워낙 제가 뭐 출산율을 떨어진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을 때부터 조금 위기감은 느꼈었는데요. 네. 저도 막상 남해 가보면은 아직 그렇게 큰 위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남해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추석이나 설날 혹은 대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 그렇죠. 만 가서 딱히 느껴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수치적으로는 확실하게 조금 위험한 단계인 건 맞기는 해요. 어느 정도 위험한 단계일까요? 제가 뭐 이미 작년에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 인구 같은 경우에도 한 3만대로 떨어졌다. 아, 3만 원래 진입을 했어요? 원래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뭐 한 4만 5천 명, 5만 명 이렇게 가까이 되기는 했었는데
딱 물어보니까 3만 후반대로 또 떨어졌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대략 계산해 보면 한 15년 사이에 10,000명이 그냥 쭉 빠져버린 네, 그쵸. 그런 지표가 되겠네요. 네네, 그쵸. 하고 그 떨어진 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 65세 노년 이상의 인구 비율이 네. 37.8%라고 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제가 지금 잘 감이 안 와서 그런데 노인 인구가 38%? 대략 한 40% 된다는 네. 거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이고 네, 그쵸. 그것도 좀 65세 이상이니까 뭐 이제 한 20년 되면은 그 사람들 다 절반 이상이 되겠네요.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그냥 텅 비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네, 그렇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겠네요. 인구 유입은 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젊은 어떤 생산 가능한 연령,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젊은 연령층, 뭐 중장년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조금 더 낮춰보면은 유아나 초등학생, 어린 어떤 청소년층 연령은 대략 분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남해에서? 그거는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남해 초등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도 한 초등학생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500명. 왜냐면 제가 다녔었던 그 도마초등학교라고 모교가 있는데 네. 그 모교 같은 경우에도 작은 학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전교생이 뭐 한 70여 명 됐었는데. 그렇게 작았어요? 놀라시네. 남해님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면 저 같은 경우는 반에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70명 네. 정도면은 진짜 작은 학교긴 했네요. 도시 사람들은 약간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그래도 뭐 한 40명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43명인가? 그 정도로. 줄어들었죠.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로. 그런데 이것도 도마초등학교가 워낙 저희 다녔을 때부터 약간 사람들을 모으려고 준비를 많이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저런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폐교가 안 되고 살아남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폐원을 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해 그 초등학생 인구가 대략 한 1,500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남해 인구가 지금 이제 한 3만 돌입했으니까 그냥 대략 한 4만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4만 중에 한 많이 잡아서 대략 한 2천이라고 치면은 네네네. 비율이 굉장히 적네요. 네, 그쵸. 제가 봤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더라도 뭐 늘어봤자 뭐 한 1,000여 명 정도? 중고등학교까지 합하면은 1,000여 명 아니면 많이 잡으면 한 3,000명? 네, 많이 잡으면 한 3,000명까지 갈 것 같아요. 초, 중, 고 합해서. 그렇군요. 굉장히 비율이 작네요. 확실히. 네네네. 그렇군요. 이거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남해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큰 틀에서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행안부에 따르면요, 이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현재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남 지역에 이제 뭐 고흥이라든가 경북 의성, 그리고 강원도의 정선 같은 곳은 이 소멸 고위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 비율이 0.5 미만이면은 소멸 위험으로 봅니다. 왜 여성 인구만 이렇게 집계를 하게 되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이 줄고 이 노인만 남아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산부인과가 폐업을 하고 또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아주 이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모두를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또 일자리가 없고, 있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과의 어떤 연봉, 이런 소득 격차가 또 나게 되겠죠. 이건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몰락시키는 파급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학하는 정원이 줄게 되고 경쟁률이 낮아지고 대학교 내 학과들이 통폐합되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안 오게 되면 대학이 붕괴하게 되고 대학이 없으면 그 지역은 젊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대학 주변의 상권이 몰락하게 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살아봤던 남해님은 이런 지방의 어떤 악순환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띄셨던가요? 제가 살았던 곳 중에서는 막 그렇게 그다지 큰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타격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남해님이 대학이 어디셨죠? 광주였던가요? 저 대학 원래는 순천대학교 다녔었다가 순천대학교 다녔었다가 이제 광주 조선이공대로 간 케이스인데요. 네. 순천만 하더라도 그 바로 밑에 여수에서 아주 큰 화학산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뭐 순천에서 여수까지 출퇴근이면 한 30분이면 가니까. 아, 그거는 예. 이제 출퇴근도 있지만 대학생들도 순천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여수에서 거주를 하면서 순천으로 간 그런 사람도 있고 순천에서 거주하면서 네네. 이렇게 여수 쪽 화학산단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자리가 가깝다. 네. 그래서 그런가 뭐 인구 유출이 별로 안 됐었죠. 순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고 광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조선대 이쪽이 약간 좀 구도심이라고 하거든요. 광주 내에서 구도심인데 네. 그래도 도심은 도심인지라 뭐 폐점이라던가 뭐 부동산 벽지 걸려 있어가지고 이 건물 내놓습니다 하는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남해님이 대학 다니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한 10년 전쯤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10년 사이에는 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하더라도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전남대 상권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요? 네, 그게 약간 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하긴 해요. 저도 전남대 쪽 호수가 있어서 전남대에 큰 호수가 있어서 한번 놀러 가봤었는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꽤 그래도 학생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전남대 앞에 있는 상권은 그래도 꽤 유명한 편이죠. 굉장히 넓고 활성화 많이 돼 있는. 그런데 그 유튜브 보니까 공실이 많이 났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전남대가 그 호남 지역의 대표 그 대학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정원 자체가 확 줄어버리는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영향이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 옛날에 서울대 가려면은 입결 컷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수능 등급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한 1점 후반대 이 정도는 돼야 스카이나 이런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 입결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람 수가 적으니까 경쟁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대학 주변에서 어떤 거주하기 위한 월세방도 이제 큰 고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또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게 또 그만큼 줄어드니까 상가들이 또 공실이 되고 폐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입결 컷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서울로 보내는 거죠, 학생들은. 기왕 갈 거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자, 위로 가자. 서울로 일단 뭐가 됐든 서울로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올라가자라는 그 마음속 혹은 어떤 분위기, 그런 트렌드는 바뀌진 않는 것 같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딱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방에 살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대학이나 혹은 직장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자기가 월세방이든 어떤 거주지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추가로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 원래 살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집이 그쪽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떻게든 조금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자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해야 되니까 거기서 네네네. 또 비용이 나가니까 소득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저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또 생기는 그런 문제들에 또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마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약간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학생들의 부모님이 부담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그 집안에 어떤 있는 자산을 소모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게 가계 경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산성이 없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숨만 쉬어도 그냥 나가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살아있는 비용으로 이제 반주가 되는 거죠. 참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의 고충이 조금 진짜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는 계속 여기서 살았다 보니까 대학도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집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을 못했는데 남해님이 좀 어떤 실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이 지방이라는 곳이 삶의 공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버티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줄 리스크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일단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제이오의 정글이라는 곡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서로 다른 의미로 정글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Oh yeah. I hate that city, yo. 너네 불편한 슬랭 또 경적 소리 bang bang. I hate that gimmick, no. 저기 혀바쁜 놈 제일 먼저 단두, oh yeah. 매주 터 다른 놀이는 반전. 누군 공무원 시험에 낙점. 만만한 게 랩에 털어 가르침 피해 도망가는 내 트렁크는 만석. Run away man, just run away, yeah. 이 도시 안에 미끼들이 너무나도 많아. Everyday be like Saturday, yo. 저기 도망갔던 놈 전부 여기 모여. 네가 수배범이건 가난뱅이 건 관심 없지 여기 아무도. 바람만 불 때 두껍게 한 대만 말아줄래. I need to breathe, inhale, exhale. Yeah. Got me feeling so lifted. I need to breathe, pass on, light on. Yeah, we ain't got no witness. In the jungle. Yeah. You could be a pusher 아니면 be a fiend 어느 쪽이든 밀어붙여 your Korean dreams 듣고 백경기가 의미하지 again 그루스 밖에 숟가락에 금칠 없인 성향한 차도 뒤집을 순 없지 네 밥상 네가 차는 따스함은 너를 직접 집중해도 cards 주변 델 둘이 번델 시간이 없어 Or the city will trick it hyenas and lions 끝없이 내 삶을 노리고 있어 네가 guard 내리는 순간 So either you fine 아니면 네가 알린 피와 땀먹이로 바치 Anyway the city will thrive yeah The life in the jungle 쉽게 사라지지 영원해 보이는 것도 Ay, the life in the city 준비될 수 있게 네 몸부림을 I need to breathe, inhale, exhale. Yeah, got me feeling so lifted. I need to breathe, pass on, light on. Yeah, we ain't got no witness. In the jungle, 1, 2. Yo, I don't wanna dance, man. I just wanna chill. 별 보는 사람 우리나라 real deal. We ain't got no witness. Shut up and get this. Ay, yo, just blaming on the city. I don't wanna dance, man. I just wanna chill. 별 보는 사람 우리나라 real deal. We ain't got no witness. Shut up and get this. Ay, yo, just blaming on the city.
말아줄 게 분명해 네 손에 화분이 너무 심해 Don't hammer that life 이미 도주증 for my own shit 내 손으로는 부족해 There's no way to hide 여기 concrete win But 만점을 기대해 they all pretend 의식하는 순간부터 손상을 걱정해 But they won't walk with a halo man Yeah I'm so tired of figuring out I gotta get out of here One more push, I might act out. Take me out of here. So I say, take me to the jungle where everything's tall when they lack of a quarter. In the jungle, I just feel so harmonized. 제자리 느낌 like this chorus. J.O.C. I need to breathe, inhale, exhale. Yeah, got me feeling so lifted. I need to breathe, pass on, light on. Yeah, we ain't got no witness. In the jungle, 1, 2. Yo, I don't wanna dance, man. I just wanna chill. I wanna sound, wanna got a weird deal. We ain't got no witness. Shut up and get this act, yo. Just blaming on the city. I don't wanna dance, man. I just wanna chill. I wanna sound, wanna got a weird deal. We ain't got no witness. Shut up and get this act, yo. Just blaming on the city. 제이오의 정글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심각한 지방 소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수도권 지방 불균형이 가져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수도권에서 사니까 당장 그 리스크를 느끼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은 출산율이 더 낮고 노령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지방의 행정, 의료, 교육 시스템이 먼저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사람들한테도 돌아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 수도권은 지금 좋은 과밀이 아니라 위험한 과밀 상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밀폐된 통조림 수준, 그리고 응급실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공공교육과 보건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수도권 자체로 지속가능한 작동을 하기 힘든 그러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는데요. 지방은 점점 비어가고 수도권은 과밀로 병들어간다. 이건 서로 균형을 잃은 사회가 자기 파괴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남해님은 이런 문제들을 보셨을 때 수도권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수도권에 산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고 일단 직업 자체도 수도권에 있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경험은 못 해봤는데 네. 아마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아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제일 첫 겪고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출퇴근 시간 혹은 그 사람의 혼잡도로 인한 그 번잡함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평택에 일하러 그 안산에서 평택까지 일하러 왔다 갔다 했을 때 네. 출근할 때는 조금 차가 없어서 그런가 한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면은 출근이 몇 시쯤 하시는데? 출근을 아침 6시죠. 좀 일찍 출근하시는구나. 좀 일찍 출근했을 때 그래서 그런가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면 퇴근 시간에는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린다고 하거나. 퇴근은 몇 시쯤 하시는데요? 퇴근도 한 4시 반 좀 넘어서 합니다. 조금 이르게 하시긴 하네요 퇴근을. 네네 그쵸. 출퇴근 시간이 그러면 총 몇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2시간 잡아먹죠. 2시간을? 합해서. 네. 그러면은 합해서 출근과 퇴근을 합해서 2시간.
그 정도면은 양호한 거 아닌가? 저는 회사 다닐 때 거의 한 3시간 잡아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시골에서는 출퇴근 시간 1시간이면 많은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산에 올라오기 네. 전에 제가 충주에 있었는데, 충주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뭐 도심에서 벗어난 화학 공장이라서 그때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출퇴근해도 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또 서울 올라오고 나서 차가 많고 하다 보니까 뭐 퇴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남해님은 좀 지방으로 출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한번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일터까지는 크게 걸리지는 않지 않나요? 지방 현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 보통 한 3-40분 정도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차량에서 3-4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된 쯤에 숙소를 잡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뭐 회사에 출근하고 출퇴근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뭐 약간 연관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출퇴근이 한 3시간 걸렸는데 뭐랄까 약간 자기 단련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좀 그냥 시간과 정신의 방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예전에 출퇴근 안 하고 버스랑 지하철을 이렇게 같이 번갈아 타면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파김치처럼 딱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속에서 그 약간 내면의 수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출퇴근 시간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이 수도권 사람들의 어떤 당연히 감내해야 할 어떤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그런 식으로 감내를 하면서 다녔을 것 같긴 한데 시골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니까 원래는. 근데 또 시골은 반대로 또 그 교통 인프라가 워낙 또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어디론가 좀 이동을 하려면 자기 차량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한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자차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차에서 들어가는 어떤 유류비라든가 여타 관리 비용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또 거기서도 약간 물론 이제 비용의 문제긴 합니다만은 좀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가 또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적당한 밸런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은 너무 과밀화돼 있고 너무 한쪽은 너무 없어서 문제니까. 아까 안토님이 말씀하신 균형 잡힌 뭐 복잡함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도권 청년들의 자차 보유 비중이 좀 낮다고 연구 결과도 있긴 하고요. 그렇군요. 약간 수도권 지방 불균형의 어떤 리스크 중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정치적 리스크. 네,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그 지역별 인구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국회의 지역 대표성도 왜곡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시골 군 지역은 군 전체 인구가 대략 한 3만 명인데 서울의 그냥 작은 동네 한 곳은 15만이 넘는 곳이 많거든요. 거의 5배 차이죠. 어찌 보면은 어떤 지역의 어떤 크기로 따져봤을 때 표의 가치 자체가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인구로 계산하면은 또 그냥 어느 정도 맞춰볼 수 있겠지만 그냥 지역의 크기 자체로 봤을 때 대표성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어떤 지방 입장에서 어떤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지방은 버려졌다, 우리는 소외됐다, 이러한 감정, 불만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상경을 하게 되는 또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갈등은 경제 회복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고 자칫 국가 통합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실행이 돼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남해님이 평소에 생각해보신 대안이랄까? 권장사항 등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봐 주시죠. 안토님도 아시다시피 전 약간 큰 네. 정부를 원하고는 있잖아요. 큰 정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정부에 대해선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약간 좀 정부 혹은 국가가 권력을 약간 좀 집중돼 있는 거죠. 지방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차피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권 분립이 아니라 행정부가 약간 좀 왕이 돼서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그거는 큰 정부의 일반적인 개념하고 좀 다른 설명이신 것 같아요. 보통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남해님은 지금 그 삼권 분립을 어느 한쪽으로 좀 권력이 집중화된 형태의 모습을 큰 정부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독재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각자 개인마다 큰 정부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큰 정부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큰 정부는 어떤 삼권 분립을 어떤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아예 그냥 바꾸는 식의 방법이 아니고 그 방법은 아니죠. 네. 지금 있는 행정부 있잖아요. 네네. 상권 중에 행정부가 어떤 국가 운영이나 경제 운용 그리고 뭐 세수에 대한 사용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많이 갖는다. 예, 네.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권한이 확대되는 걸 보통 큰 정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예, 작은 정부는 그냥 시장에 맡기자라는 게 작은 정부죠. 돌아가는 어떤 판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지 말고, 그렇죠. 예, 뭐 시장, 뭐 기업, 뭐 소비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끼리 알아서 서로 잘 해서 유연하게 돌아가면 좋겠다. 이게 작은 정부. 근데 남해님이 말씀하신 근데 시작부터 독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취지 자체는 독재로 향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첨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튼 말씀하신 그 취지를 토대로 한번 계속 얘기를 이어가 나가 보신다면요. 했을 때 약간 수도권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0년? 그렇게 해야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이 맞춰질 것 같기는 해요. 그 손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손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일단 일자리나 뭐 네. 교육의 환경, 교육의 질 이런 걸 지방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해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독재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거주 이동 혹은 경제 생활권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들은 뭐 어차피 일반 시민들도 일자리 혹은 교육이나 뭐 다른 기회라던가 이런 걸 보고 움직일 거잖아요. 그 자체를 움직이자는 거죠. 그 기회 자체를. 그 지방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회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기업 같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업 같은 일자리를 갖다가 뭐 지방으로 분산을 시킨다던가 혹은 거기에 플러스 교통 인프라가 좀 더 잘 갖춰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교통 인프라는 뭐 지방의 교통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수도권과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지방과 지방 사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라고 불릴 만한 게 인천 포함해서 한 6군데 되잖아요. 네. 그걸 6군데가 아니라 뭐 한 10군데식으로 조금 쪼개가지고 만든다던가 약간 좀 더 거미줄 같은 인프라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편리하게끔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활동이 편하게 지방, 수도권, 뭐 혹은 다른 광역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는 그걸 하기 앞서서
일단은 지방에 강제 이전을 시킨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걸 만들기 전부터. 인프라 준비가 먼저죠. 인프라 준비가 네. 먼저다. 인프라 먼저 갖춘 다음에 약간 좀 그래도 편의성을 갖춘 다음에 지방으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말씀하신 취지와 방향성은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헌법상에서 가능하긴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 물론이죠. 그럼 개헌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걸 근데 설마 제가 우려하는 그 어떤 최근에 있었던 그런 12.3 마샬로 같은 그런 상황의 전제에서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정도의 강력한 제재나 규제가 아니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네, 그쵸. 자유에 맡기면은 어차피 돈이 몰리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릴수록 돈이 모이고 그럼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거는 네. 저도 뭐 동감을 하고 그거에 약간 몇몇 네. 돌연변이들이 지방에서 살고 있고 약간 좀 돌연변이로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개인 취향이 조금 다른 사람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살고 싶기는 해요. 저도. 왜 여기 살고 계시죠? 일자리 때문에 그런가요? 왜라고 하시면 일자리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네, 그렇죠. 일자리 문제죠. 하긴 한데 네. 저도 막 평범한 사람들이랑 저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일반적이다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남해님의 뭐 평소에 어떤 생각을 저는 좀 알고 있으니까 나름 이해를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에 실패한 정책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점에서 몇 가지 강력한 법적,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법을 바꾸지 않는 틀에서 말이죠. 물론 저도 개헌에 일부 동의하는 건 있는데요. 남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먼저 인재와 기회의 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방으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적 체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지방 국립대학을 지역 거점, 연구소, 스타트업 허브로 육성을 하게 되고요. 수도권 대기업의 R&D 센터라든가 계열사, 본사 이전 시 매우 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제 이전이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말이죠. 사람이 갈 수 있게 하려면은 일과 배움이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생활 인프라가 지방으로 가야 될 텐데 말씀드렸던 빅5 병원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이 지방에서 빅5급 병원을 유치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제 이전은 아닙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광역철도망과 고속도로를 서울 연결보다 지역 간의 연결로 보다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문화예술 공간,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정주 환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나름 어떤 세수를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 뭐 네. 저의 생각과 정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차이지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조금 많기는 하네요. 하지만 저도 하우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과 교육을 약간 지방 쪽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 그것도 강제로 저는. 강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제가. 근데 그 정도로 안 되면 네. 될까 싶은 거죠. 남해님께 제가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 사람들과 권력 간의 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을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한 좀 약한 정도의 그 정도를 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의 분산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해결이라고 하지 않고 완화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해결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인간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측면 네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체계 네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고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디지털 기반의 생태계 구축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격 근무 인프라 확충을 해서 디지털 노마드 도시를 조금씩 조성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정부, 공공기관의 온라인 행정 비율을 보다 높여가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분산은 물리적인 이전만이 아니라 연결과 접근성에 초점을 둘 수가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해결책에 초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 분권, 국토 균형 발전에서 역설적으로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단순히 n분의 1식으로 분배를 하면 그거는 결국엔 실패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고루 살려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단언을 드려요. 차라리 지방 주요 도심을 더욱 강화하고 메트로폴리탄 규모로 육성을 해서 현재의 수도권과 같이 인구와 인프라가 블랙홀처럼 흡수되는 상황을 먼저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우리는 너무 큰 블랙홀 속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 안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력의 과학 법칙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다른 무거운 중력 물체가 있으면, 질량체가 있으면 네네네. 그쪽으로 어떤 움직임이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움직이죠. 즉 메트로폴리탄급 거대 지방 도시들을 블랙홀처럼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도시 위주로 다 n분의 1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쵸.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다시 네, 맞습니다. 블랙홀로 다 흡수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 주요 거점을 제2, 제3의 서울로 만드는 겁니다. 큰 기둥 하나가 멀쩡하면 일단 집이 폭삭 주저앉지 않고 다른 작은 기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벌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것도 제가 앞서 말한 6개의 광역시를 뭐 12개라던가 2배로 늘린다라는 것과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비슷하지만 그 하우투가 다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국가 전체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조건이 달린 문제임이 분명하고요. 새로운 판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 맞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남현님은 이번 방송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전 좀 시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안을 말해서. 근데 그 대안 사람을 강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원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혹은 회사라던가 네. 그거를 강제 이동인 거지. 그 강제라는 할 수 있다 뭐 방식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발을 하겠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 강제이든 아니든 반발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있을 건데요. 어떻게 하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요. 저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 다양한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주체 혹은 경제적 주체들과 어떤 권리, 이권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인정하시죠?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를 저희가 자연이라고 하면 자연대로 놔두면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자연에 한번 거슬러 보자 라는 식으로 말한 건 맞습니다. 저는 남해님이 말하시는 그런 방식이 어째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혹은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남해님의 어떤 성격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N차 방정식 문제라는 건 공감하시죠? 네, 그렇죠. 여러 그 이익들이 약간 좀 껴있다 보니까. 근데 다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려면 각각의 다차 항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정식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지. 하지만 다차 항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모두 공감을 갖고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려면요, 기본적으로 각자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 공감대는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틀을 깨는 방식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틀 안에서 나름 여러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헌법적 틀 자체를 뒤집어 버리자? 이거는 조금 너무 쉬운 생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건 뭐 이번 주제가 뭐 정치 뭐 법 이런 주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맞물려 들어가는 거니까. 정치가 조금 껴있죠. 아무래도 아까 뭐 수도권 괌이라 네. 그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 혹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답답함 속에서 오는 시원한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에 약간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소금물일 가능성이 높다. 예, 더 목마름을 야기할 수 있는 소금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원한 해결책은 저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없다고 보는. 있다고 말하면 그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쵸.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남해님이 뭐 그런 거를 뭐 일부러 유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반 그냥 시민으로서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같이 뭔가 어떤 솔루션을 고민하는 거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앞으로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아재살롱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해님이 마지막 선곡해주신 곡이 바로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재살롱은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I hear her voice in the morning hour, she calls me. The radio reminds me
day.